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전라남도가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1,77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754명 늘어난 5만 51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유형별 참여 인원을 보면 지역 환경 정비 등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4만 5,850명으로 전체 90%를 차지하며 복지시설 등 업무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404명, 식품 제조 판매 등 시장형 일자리 1,810명, 민간 취업 연계 지원을 위한 취업 알선형이 450명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시니어 금융 지원과 승강기 정보 구축 지원, 공공행정 업무 지원과 시설 방역 지원 등 어르신들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양 41개 마을 공동체가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광양시는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 사업에서 다문화, 청년, 시니어 등 광양의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가 선정돼 사업비 2억여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공동체들은 앞으로 예산, 회계 교육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6일에 발생한 포항제철소 하청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고 현장에 CCTV도 설치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안전을 무시한 단독 작업이 노동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포스코를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윤 중심과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정비 인원을 늘리고 노후 설비를 개선하는 등 죽음의 외주화를 멈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안군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안군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지급하려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계획을 변경하고 17일부터 한 가구당 60만 원 전액을 지역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친 농어민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 사이에 각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에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노동자가 감염병 백신을 접종하면 사업주가 유급 휴가를 주고 휴가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백신 휴가를 제도화하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에 일부는 발열이나 근육통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백신 휴가를 도입하면 불안감도 줄이고 접종률도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역 간 간호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라남도의회가 지역 간호사제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집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선국 의원은 대표 발의한 지역 간호사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은 지방농어촌의 간호 인력난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역 간호사제 도입이 절실하고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 신설이 가능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의료원 간호사는 14.8%인 966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남의 경우에도 순천의료원이 6.8%인 8명이, 목포시 의료원은 7.9%인 9명, 강진의료원은 22.4%인 17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각 정당 대표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에게 보낸 계획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제정된 조례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발의해서 개선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이혁재 교육위원 전화 연결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이야기를 나눠볼 전라남도 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먼저 발의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의원이 되면서 가장 역점을 둔 게 도민의 민생과 관련된 조례 발굴이었습니다.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를 오랜 시간 투자해서 제정합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도지사나 교육감이 발의한 조례는 조례 제정 후에도 철저히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단체장의 의지가 담긴 조례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도 긴장을 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 발의 조례는 그렇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쉽게 말해서 조례를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들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발의를 했다. 이 말씀이신 건데, 자, 그렇다면 이 조례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전라남도 교육청 조례 사업 입법평가 조례는 조례명 그대로 조례가 제정된 후에 그 조례를 평가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조례의 강제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이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감은 제정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의 책무감을 가지고 2년마다 각 조례에 대한 진행 과정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실무위원회인 입법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조례 내용에 담았습니다. 이 입법평가위원회에서는 교육청 내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례 관련 사항 등을 보고받고 평가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감은 2년에 한 번씩 이를 저희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회가 조례 제정 후에도 계속 조례가 잘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하겠다 하는 게 이번 조례의 가장 큰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2년마다 조례에 대한 입법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건데, 자, 끝으로 그러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네, 의원 발의 조례는 정말로 도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런 정책적인 조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그 정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떨어지다 보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집행부가 조례 실행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이 좀 더 우리 도민들과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의회 이혁재 교육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여수시는 상품권 부정 유통 점검반을 가동해 신고 의심 가맹점은 물론 상품권 회수 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한 매출 확인 등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정 유통 신고자에 대해서는 1회당 10만 원의 포상 제도도 운영합니다. 광양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토량 계량제를 공급하는데요. 토량 계량제는 규산질, 석회 등 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약제로 정부 정책에 따라 3년 주기로 공급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옥룡면과 옥곡면, 진쌍면에 1,068톤을 공급하고 내년에는 진월면과 다암면, 2023년에는 광양읍과 봉강면에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진군이 오래된 지방 상수도 교체 작업에 나섰습니다. 강진군은 앞으로 5년 동안 사업비 193억 원을 투입해 오래된 상수관로 정비와 읍면별 유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20년 이상 지난 강진읍 급수구역을 중심으로 관망 정비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진군은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수돗물 원가를 절감해 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고 수도 사업의 경영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이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진도군은 다음 달 15일까지 각 읍면시가지와 분리 배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쓰레기 투기 여부를 단속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진도군은 단속과 함께 종량제 봉투 사용과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 금지 등 적법한 배출 방법을 안내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안군이 가스 사용량을 보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신안군은 LPG 가스 공급업체가 설치한 무선 가스 계량기를 통해 지도읍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 가정에서 일정 기간 사용량이 없을 경우 통보하도록 하고 방문 간호사가 출동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LPG 가스 공급업체는 최근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른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무선 계량기를 설치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오는 31일까지 청년 경영 실습 임대 농장 임차인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으로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시설 농업 경험이 없으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모집 인원은 2명 이내로 선발할 예정이며 임대 기간은 3년입니다. 청년 경영 실습 임대 농장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생육 환경 유지 관리 등이 가능한 온실로 덕진면 농업기술센터에 조성됐습니다. 강진군이 비대면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강진군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5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수면장애가 있는 70여 명을 대상으로 상추 재배와 요리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또 스마트 밴드를 이용해 수면 패턴과 심박수, 스트레스 정도 등을 확인해 주민 건강 생활 실천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면장애와 불안, 우울감을 호소하는 지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고흥군이 내년도 어촌 뉴딜 300사업 공모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달부터 이달 11일까지 사업 신청 수요가 있는 마을 14곳에서 주민 간담회를 실시했는데요. 고흥군은 간담회를 통해 지역 특화 사업 발굴 등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됐다며 많은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촌 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어촌, 어항을 현대화해서 지속 가능한 어촌의 성장을 돕는 생활 밀착형 사업입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 단속에 나섭니다. 승선원 변동 신고 대상은 어선 안전조업법에 의해 관리선과 어업지도선, 원양어선과 내수면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며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 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승선원 변동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15일의 어업 허가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해해경은 오는 21일까지 사전 홍보 기간을 거친 뒤 22일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강진군이 오는 11월까지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강진군은 올해 1,000명 이상 체험을 목표로 유아숲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숲 해설 프로그램과 체험, 놀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 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20명에서 30명 미만으로 운영하며 비대면으로 진행될 경우 집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새싹 인삼 키우기와 버섯 재배하기 등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25일 저녁 7시 30분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희망 콘서트를 갖습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다시 시작이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 기획됐으며 지휘자 안도현이 이끄는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홍예란, 바리톤 김기훈, 테너 이현 등이 무대에 설 예정입니다. 공연 예매는 티켓 링크 또는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봄철에는 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해상 교통량이 늘어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안개도 자주 발생하면서 기상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방심은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